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제가 오늘 휴일인데도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 투자자가 어느 투자자일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ETF 3배짜리 투자한 사람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모리 ETF 3배짜리 들고 있는 분들이 거의 한 90에서 95% 손실이거든요. 고점 대비. 그리고 2배짜리 들고 있는 분들도 60에서 70% 손실 구간입니다. 이들은 향후 본주가 올라가더라도 회복하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 대가는 계속 커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ETF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됩니다.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오는 게 최고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근데 그로 인해서 본주의 변동성도 커졌죠. 왜냐하면 ETF 거래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올해만 보면 인기가 제일 높았거든요.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메모리 ETF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것이 단일 종목이든 아니면 램 ETF든 메모리 ETF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변동성이 생겼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업황이 꺾였냐? 그러면 아직은 꺾인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피크아웃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피크아웃은 나온 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테크 같은 경우 매출총 이익률이 90% 정도 나와요. 그리고 나냐테크도 지금 80%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긴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아이폰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가격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폰마저도 지금 가격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에서 가장 큰 회사잖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들 기업이 가격 인상을 한다는 거는 반도체 세금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회사들은 여러 회사들한테 반도체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겁니다. 관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이 관세를 받으니까 가격 인상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이유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성장을 뺏어오고 그것이 인플레를 만들고 경기 침체를 만들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반도체 폭리도 똑같은 겁니다. 산업혁명에서 오일 쇼크나 AI 혁명에서 반도체 쇼크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저항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은 나온 거다. 이익률의 피크아웃은 나왔다. 그러면 이익의 피크아웃이냐? 그러면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현재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1등 회사거든요. 근데 1등 회사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특히 드램 반도체에서 꼴등이 어떻게 보면 나냐테크거든요. 근데 나냐테크는 20%밖에 안 빠졌습니다. 나냐테크는 ETF 영향을 안 받죠. 거의 안 받죠. 근데 하이닉스는 ETF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한 44% 빠진 거고 나냐테크는 제가 얘기하는 피크아웃만 반영을 해서 고점 대비 20% 빠진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억울하죠. 고점 대비 나냐보다 한 20%는 더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대신 이제 반등이 나오면 본주를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나 ETF를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나 매도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매도를 하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피크아웃이 나왔기 때문에. 피크아웃은 이익률의 현재 피크아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신 반도체는 앞으로는 좀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의 변동성도 앞으로 커질 거고요. 어닝의 변동성도 커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어닝이 상향 조정되면서 PER 8배까지 갔던 거거든요. 하이닉스 기준. 근데 이제는 PER 한 5배, 6배 수준에서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할 점은 지금 반도체 업황을 바라볼 때 가장 크게 걱정해야 될 부분이 고객들의 재고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얼마나 비축을 했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이게 2018년으로 돌아가면요.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화웨이를 제재를 가하면서 화웨이 죽이기에 나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싸제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내후년에 반도체를 못 받을 것 같은 공포감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중국이 싸제기 하다 보니까 아마존도 좀 싸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애플도 좀 미리 확보해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확보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커졌단 말이에요. 시장의 불안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에 슈퍼사이클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서로 살려는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만들 폰을 미리 메모리는 싸제기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샤오미, 비보, 오포, 그리고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다 싸제기 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요가 폭발적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비축하기 위한 가수요였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재고 리스크가 생기면서 수요 공백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거든요. 지금도 AI라는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싸제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제기가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인데요. 왜 다르냐면 과거에도 LTA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독소 조항이 없는 1년짜리 계약이었거든요. 그냥 가격에 대한 계약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해지했을 때 특별하게 페널티가 없는 계약 구조였기 때문에 LTA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LTA가 과거와는 다르게 3년, 5년 정도 계약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널티가 있는 독소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자기네 회사가 위험하다라고 인지하는 회사들이 많구나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와 같은 싸제기 물량이 많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가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애플이 이번에 가격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폰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가격 인상을 하고 일본에서는 아이폰까지도 가격 인상을 한다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아이폰이 가격 인상을 한다는 거는 애플 입장에서도 재고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격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 기업들은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내일부터는 SK 하이닉스 ADR과 그 상호 전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ADR을 풋을 할 확률이 높고요. 왜냐하면 ADR이 지금 본주 대비 25%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풋을 할 확률이 높고 본주 국내에 있는 SK 하이닉스를 롱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익 거래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축소되는 것이 ADR이 떨어지면서 축소되는 게 아니라 본주가 올라가면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론은 고점 대비 한 30% 빠졌고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한 30% 빠졌고 ETF가 없는 나냐테프는 20%밖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ETF가 가장 많은 SK 하이닉스는 44%나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리바운딩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내일 시황이 안 좋죠. 전쟁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해외 증시에서 또 반도체 기업들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심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가는. 근데 그때를 저는 기회로 활용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다만 반도체 기업들은 어닝의 오차 범위가 앞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즉 지금 나와 있는 컨센서스 가이던스가 오차 범위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공무원이 연봉 1억 받는 거랑 프리랜서가 연봉 1억 받는 거는 다른 거예요. 공무원은 PR 10배 줄 수 있지만 프리랜서는 연봉 올해 1억 받았다 그래서 PR 10배를 못 줘요. 왜냐하면 내년에 일 끊길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 5천 벌지 3천 벌지 적자 날지 프리랜서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2억도 벌 수 있겠지. 근데 주식 투자자는 그런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반도체는 지금 주가의 폭력적인 변동성도 할인율을 받아야 되고요. ETF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흔들릴 거니까 할인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닝의 오차 범위도 앞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할인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PR 6배니까 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코스피 포워드 PR이 6배거든요. 근데 상향 추정된 포워드 PR로 6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상향 조정된 어닝은 왜냐면 오차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PR 6배는 금융위기랑 같다 이건 아니고요. 금융위기 때는 굉장히 언더밸류를 매기고 그러니까 컨센도 가이던스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전 세계 경제가 침몰하는데 어떻게 가이던스를 높게 제시하겠습니까? 그리고 증권사도
최대한 아랫단으로 제시한 거거든요. 아랫단보다 더 하향으로 조정해서 워스트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밸류에이션을 매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밸류에이션은 뭐 합리적일 수 있는데 지금은 최대한 높게 밸류에이션을 매겼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고 저가 매수하는 건 안 되고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논리들을 보시고 저가 매수를 하고 또 제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제가 여러 힌트들을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이쪽 업계에서 이제 오래 일했고 그리고 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2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 신뢰하시면서 좀 보고 뭐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대응하는지 보면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영상에 그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알림 그리고 댓글도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유튜브 지금 5년 만에 복귀를 하는데 뭐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전에는 경제 유튜브 거의 1세대입니다. 제가 할 때는 없었습니다. 경제 유튜브는. 그때는 막 몰카나 뭐 이런 재밌는 예능 코너 같은 것들이 많았지 경제 유튜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가 오늘 쉬는 날에도 지금 사무실 나와서 영상 찍지 않습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고맙습니다.